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하기오모토 작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금 전까지 11일은 있다 미약탐구의 임나온 작가님, 최재원 작가님,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시게 될 정다빈님과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저요? 되게 좋아 왜요? 보이는데 왜 모함하세요? 뭐야 낚였다 이런 표정으로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행복해 보이시는데 아닌가?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11일이 있다 얘기는 아무래도 쭉 해봤는데 초기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품보다는 우리가 오늘 그래도 좀 깊게 얘기해 봐야 될 내용들이 더 많은 거는 아무래도 잔혹한 신이 지배한다 작품인 것 같아요. 처음 봤는데 처음부터 깝깝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잠깐 지배한다? 네, 처음부터 되게 깝깝했고. 제목 너무 잘 짓지 않았어? 네. 진짜 간지. 맞아요, 진짜 멋있기도 한데. 간지라고 하니까 너무 없어 보이네. 네, 멋있더라고 일본 만화 진짜. 특집이라서 아니야. 멋있더라고. 이름이 멋있기도 했는데. 그 WBH의 자서전에 있는 음. 문구를 따온 거죠. 네. 그래서 그 뭐랄까 한 장면 한 장면에 딱 그 말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이 잔혹한 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느낌과 너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이건 스포일러 상관없으니까 엔딩에 이르기까지 이게 이 사람은 놔주지 않는 기분이잖아요. 독자를. 맞아요. 그렇다고 막 비극은 아닌데 그것도 막 희망도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놔주지 않잖아. 근데 실제로 이 사람 인터뷰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그 어떤 연애나 사랑에 대한 걸 표현할 때 너무 모든 것이 정리되고 혹은 휘발되고 해소되는 거에 대한 갈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실증도 되고, 그리고 그런 걸 보는 것도 안 좋아한대요. 실제로.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도 당연히 반영되는 거죠, 작품에. 그런 게. 사실 되게 리얼하지. 예. 임나온 작가님 이번에 처음 보셨죠? 네, 저 처음 봤죠. 어떠셨어요? 이미 네? 감정이 좀 돼 넋이 있는데. 나간 거 보이죠? 네. 저 읽으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진짜로 너무 보는 게 나 힘들었어요. 임난 작가님 반응이 제일 궁금했어 사실. 저요? 왜냐면 완전 유교거래. 네. 아니에요. 저 유교걸지만 피폐물도 잘 보고 뭐 그러는데 피폐물이요? 피폐물. 너무 전문 용어? 근데 저는 이런 내용일 줄 진짜 전혀 모르고 봤는데 처음부터 기선제압이 완전 미쳤죠. 들어가서 나를 진짜 사로잡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내용도 내용이고 물론 이제 이미지적으로 오는 충격도 너무 컸고 그게 너무 적나라해서 더 괴로웠고 이 서사는 말할 것도 없으니거와 이 10권까지 이게 이제 애장판으로 봤으니까 10권이죠. 근데 10권까지 끝날 때까지 놔주지 않는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 그레그의 가면이 진짜 너무너무 보는 게 괴로웠어요. 그리고 너무 불쌍하고 슬프고 화나고 짜증나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보기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게 그 뭐 미학적인 걸 우선 떠나서 인상 비평 같은 걸 좀 하자면은 이게 너무 끈질기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경험의 유무가 다들 다르겠지만 뭐 당연히 저도 이런 경험을 사실 한 사람이 사실 많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간 사회 안에서 다수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이게 정말 실제로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떤 트라우마나 혹은 어떤 강력한 충격이나 사건을 어떤 한 개인이 극복을 한다. 근데 그 극복하는 가정에서 가족이 없어. 그렇잖아요. 제레미는 기본적으로 가족이 없잖아. 그런 와중에 날 정말로 사랑해주는 사람이나 날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있긴 해. 근데 과연 그 사람이 내 상태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지 않아요? 보면서.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실 우리가 연애하다가 혹은 뭐 친구끼리도 되게 가볍게라도 어딘가 애가 좀 특이해. 그러면은 만약에 친구면 더 헐거우니까 내가 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손절해야지. 까지 물론 아니더라도 만약에 너무 애가 막 너무 A가 없거나 특이하기만 해도 갑자기 약간 좀 이렇게 멀어지고 싶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고 친구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좀 감당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선택이 뭐냐면은 너 이런 거 좀 나 서운하더라. 아니면 너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용기 내잖아요. 근데 라고 했을 때 그거에
극단까지 가잖아. 이거는. 네. 그런 면에서는 전 진짜 굉장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이 통찰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과연 우리가 이런 거에 당도했을 때 이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제르미이거나 이안이었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같은 걸 끊임없이 물어보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괴롭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단순 비엘이 아닌 거지. 그렇죠. 이거는 비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를 다루고 있고 그게 음. 메인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기엔 되게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BL 얘기를 하시니까 물론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현실이 그러니까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했을 때 줄거리 얘기를 살짝 해야 되지 않나 아닌가? 아 맞다. 소개를 왜 안 지금 잔혹한 신이 지배하는데 제목밖에 몰라 지금 청취자들은. 일부러 오늘 일부러 네. 아까 11인 일단 제가 소개 안 했거든요. 네, 맞아. 그러네. 일부러 안 한 거예요. 10인이 있다는 근데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근데 이 잔혹한 신이 지배한다의 기본적인 건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입. 너무 힘든데 얘기하기. 제가 할까요 그러면? 그래 주시면 좋죠. 이게 왜냐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인수 작가님 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는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좀 대충 진짜 얘기하자면은 이게 어차피 대단한 스포일러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르미라는 주인공이 있고 근데 이제 산드라 그렇지? 네, 엄마가 산드라. 산드라야. 근데 이제 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안 계셔. 근데 이제 이 산드라가 어쩌다 보니까 그레그라는 어떤 그 부호. 사별을 한 부호를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정말 그야말로 서로 첫눈에 반해.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근데 이 그레그라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 거야. 근데 뭐가 이상하냐면은 약간 그 소아성애가 있어. 근데 그래서 제르미를 정말로 좋아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중학교에 가까운 제르미를 사실은 그 산드라를 이용해서 겁탈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제르미가 산드라한테 엄마 이 미친놈이랑 헤어져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산드라가 너무 행복해. 그리고 한마디로 보시면 그 말을 했다가 산드라는 스스로 그치. 죽어버릴 수 있으니 그리고 나약해. 그리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산드라는 되게 병약한 사람이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제르미는 사실은 되게 그 사면 초과한 거지. 그 과정에서 그레그는 또 이 사람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라 얘를 악용해 그걸 그 환경을. 그래서 결국 제르미는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되기 전에 상태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관계가 유지되는 우선은 그러다가 이제 뭐 그 그레그의 아들인 이안과의 관계도 있고 하면서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 근데 저는 그 생각해서 이 작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인간한테 그러니까 뭐랄까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런 장면을 지켜볼 때 오는 뭔가 그 두려움 끔찍함이라는 것도 하나의 감정이거든요. 거기서도 사람이 뭔가를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지켜보는 걸 좋다 안 좋다 이걸 떠나서 그런 상황 자체를 독자가 보면서 즐긴다는 말이 아니고 감정을 느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레그가 됐건 제르미가 됐건 이입하게 되지. 네, 이입해서 그걸 보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그거를 다른 작품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른 작품에서 이런 사건을 이런 식으로 다루진 않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이슈를.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던 뭔가 혐오감도 괜찮고 무슨 감정이든 상관없어요. 그 감정을 본 적 없는 감정을 마주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인상 찡그리고 보는데도 내가 이걸 계속 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뭘 느끼고 있다는 게 내가 감지가 돼.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좀 말씀드리면 그걸 즐기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알죠. 네. 이거를 즐기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 즐길 수가 없고 그죠. 당연히. 근데 이제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다룬다고 했을 때 그건 사실 금기에 관한 거죠. 금기. 근데 이 금기를 다루는 게 왜 그러냐면은 금기를 통해서 사실 묻는 거야 계속.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차이거든요.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어차피 스포일러 상관없으니까 이안이 이제 그것을 이제 일종의 계승하잖아요. 네. 일종의 유산으로서 이게 이어지는 게 있는데 피를 사실 속이지 못하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안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관계 속에서 이 제르미는 자기 아버지한테 겁탈당한 자신의 이제 배달은 아니지. 전혀 다른 어떤 이복 샤오바오 동생. 섞이지 않아. 이복 형제. 이복 형제인데 이 친구가 내 핏줄, 내 친아버지 때문에 망가져 있어 인간으로서. 근데 당연히 나는 이 사람이랑 사실 이복 동생으로 크게 관계 없을 수도 있지만 나 왠지 감정적으로 엄청 이입되고 아버지 때문이라도 이 친구를 다시 케어하고 싶고 고치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나의 이 이안이라는 그 가해자의 아들로서 극복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하다고 느껴 스스로. 근데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라고 근데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당연히. 왜냐면은 이 사람은 그냥 잘 자란 사람이고 심지어 제르미가 엄청난 고통을 몇 년 동안 당하는 과정에서 얘는 아무 그 관심도 없었고 행복해 얘는 심지어 이성애자에다가 그런 과정에서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 장면도 연출 엄청나게 아름답잖아. 맞아요. 막 서론에 나와서 엄청난 고독 속에서 아 이것이 슬픔이구나 실황 막 이러면서 읊조리면서 엄청 탄미적으로 사실은 그게 놀라운 게 엄청 유치한 장면이거든. 근데 어쨌건 돌아와서 라고 했을 때 이 어쨌든 스포일러 상관없으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야. 당연히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포기야 포기. 헌신적인 사랑이. 네, 그게 없으면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서는 포기밖에 안 돼 포기. 이게 아가페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어떤 이 사람을 고쳐야 된다고 했을 때 혹은 이 사람한테 내가 한없이 뭔가 이거를 끊임없은 노력으로 이 사람을 어떤 구렁텅이에서 꺼낸다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 말고는 없는 거지. 근데 그거를 동의하게 하잖아. 보면서. 그게 굉장한 거지. 그 맞아. 통찰.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연애 관계에서 끊임없이 그걸 떠올리거든. 내가 이 순간에 이 사람이랑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게 언제냐? 아 이제 사랑이 끝나는 거야. 정도의 차이지. 왜냐면 가족 관계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랑 의절한다? 아 사랑이 끝난 거야. 근데 만약 술 처마시고 막 맨날 나한테 폭력 휘두르고 뭐 어떤 미친 짓을 하는 아버지, 어머니라도 혹은 뭐 형제라도 내가 계속 그래도 옆에 있고 케어해준다? 사랑인 거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는 순간 그건 없어지는 거야. 그거에 대한 통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되게 그 당시에 해낸 거지.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저도 뭐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우정 이런 것도 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랑,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기반이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바에 동의를 하는데 자 오늘 유페 있으신 정다비님 이때까지 네, 긴 네. 시간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본인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작품 네. 어떠신지. 저는 이거를 이번에 봤을 때 세 번째 보는 건데 음. 처음 2년 전에 봤을 때는 한 3권? 그레그 죽기 전까지 보면서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 상황이. 근데 진짜 그렇겠다. 상황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3권까지 딱 덮고 근데 이 손 뒤에 떨려서.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긴 하다 해서 다 봤는데 하루 만에 이제 10권을 다 보고 일주일 동안 악몽을 꿨어요. 네, 그럴 공포스러워서. 수밖에 없지. 맞아. 그리고 이제 근데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조금 덜 무서웠고 이번에 봤을 때는 무서운 거는 거의 없었고 이번에 거의 주목해서 본 거는 이 제르미랑 산드라도 그렇지만 그 그레그가 죽은 이후에 이제 그 진상이 이안. 파헤쳐가 지면서 이안의 약간 죽은 자살한 어머니를 떠올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리리아였나? 나디아. 라디아? 아니 나디아는 리리아, 여자친구. 리리아. 엄마는 리리아고 그리고 그 제르미의 친구 있잖아요. 여자의 친구. 걔도 약간 자살을 상습적으로 하는 메디아? 약간 그런 이름이었던 것 맞아. 같아요. 미국에 있는 그- 친구 아니에요? 그 친구의 어머니가 그 네. 자살을 상습적으로 하는 딸은 되게 이뻐하는데 큰딸 있잖아요. 맞아. 이안이랑 만나던 나디아의 큰딸하고는 동생인 거지. 여동생. 큰딸은 그 오르간 엄마가 치던 애. 되게 이해를 못하고 그렇지. 막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고 텅 비어있지 사실 관계가. 네 그래서 엄마와 이제 자식 간의 관계가 거기서 계속 반복이 보였구나. 되는 게 그게 이제 되게 주목이 됐고 또 맞아. 하기오모토가 이 작품 그리고 이거를 되게 자기 본인 부모님하고 불화가 엄청 심했을 때 그린 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터뷰하긴 했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이토 타마키 씨라고
일본에서 약간 미디어 관련해서 정신분석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하기모토 씨하고 대담한 책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와, 엄청 재밌겠다. 그걸 봤어요? 네, 저 이거 또 그 뭐라고- 엄마의 마음? 엄마의 마음인가? 약간 그 가족 관련 네, 얘기 아니에요? 그 책이에요. 그 책인데 그 책에서 하기모토가 자기는 이 잔혹한 신이 지배한다를 연재하면서 자기 진짜 이해 안 됐던 자기 어머니, 부모님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이번에는 약간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해가 진짜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거에 약간 집중을 하면서 그게 막 볼 수 보였구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 되게 재밌네요. 근데 하기모토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보면 확실히 그 부모님 특히 어머니랑 네. 그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되게 되게 유명하고 강압적이었더라고요. 그렇게 그 하고 작품 제목은 나는 엄마가 힘들다라는 맞아요. 책인 맞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맞아 그거다. 맞아. 계속 거기서도 말씀 인터뷰 주세요. 네. 했었듯이 그래서 약간 그래서 부모관이나 막 그런 게 좀 투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다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대사 같은 걸로도 약간 은유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작가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 또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또 어쨌든 사랑으로 어떤 잘못된 그런 걸로 상처를 받았지만 어쨌든 사랑으로 다시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끝나는 거 보면은 작가님이 그래도 애정어린 시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느껴지기는 한 것 같아요. 이거 10권 마지막 권이 10권인데 마지막 권에 제르미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엄마에 대한 분노가 완전 그때 터져 나와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안 된다. 맞아요. 그게 그 대물림 대사. 된다. 근데 되게 작은 칸에 나오는데 되게 네. 그게 되게 그거죠. 그거를 보고 저는 이번에 여기 제목에서 말하는 잔혹한 신이 부모님으로 보여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번에 볼 때 조금 새롭게 한 번 더 볼 수 있었던 것 맞아. 같은. 근데 그 말씀 주시니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라는 존재가 그냥 거의 슈퍼맨이잖아. 그냥 다 해줄 그쵸. 수 있는 사람. 이 세계에서 날 보호해줄 수 있고 그냥 세계란 개념도 없지. 완전 어릴 때는 그냥 저 사람이 최고고 저 사람이 날 보호해줄 수 있고 저 사람은 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도 없을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어른이 된다는 게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되고 저 사람들도 한 명의 사람이고 그래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나도 결국에 저 사람처럼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인지하면서 성장이 되고 그게 이제 그런 자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독립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존감이라는 게 형성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 시기가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 늦게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시기가 찾아오기 전이나 그런 생각이 들기 전 부모가 한 명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전이나 그런 식으로 독립되기 전 상황에 이런 상황에 그 시기가 되면 이제 부모가 신 같은 거지. 자기한테는 종교 같은 거고. 근데 그런 부모가 이 작품은 너무 심하지만 어쨌든 이런 류의 뭔가 그 자식한테 뭔가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강압적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분명 엄청 큰 영향을 미칠 거고 그게 굉장히 극단을 데려가면 이제 제레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되게 맞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기본 세팅이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이게 뭐랄까 이게 부모에 대한 부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르미 같은 경우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엔 산드라한테 그 무덤에서 이렇게 일종의 결국 그것도 뭐 해소라기보다는 아직도 이겨내지 못한다는 약간 잔재라는 의미로 아직도 그 속에 살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개념이긴 한데 사실은 되게 결국 혼자예요. 제르미 계속 내내. 그래서 처음에 그 그레그가 접근하는 방식이 어쩌면 전형적인 완벽한 가스라이팅이잖아. 그 특히나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17살? 16살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이 없지 않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해, 솔직히.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해본 사람이 있을까냐고 하면 많지 않을 거고 당연히. 뭐 그리고 뭐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동등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냐? 그렇지 않을 거고. 선생님을 볼 때 당연히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어른이고 나는 어떤 연약한 존재.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런 상황에서 완전 텅 비어 있는데 그레이 같은 완벽하게 영악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나쁘게 이 사람한테 뭔가 세뇌했어. 가스라이팅을 한 거지. 그것도 엄청나게 강력한 세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일종의 영화 인셉션처럼 심어버린 거잖아. 뭔가를 제르미한테. 그래서 결국엔 제르미는 텅 빈 상태에서 뭔가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모른 채 더 씌워지거나 안에 깊숙하게 뭔가가 심어졌는데 그 상태로 결국에는 10권 내내 그걸 견딘다고 해야 되나? 막 힘든 채 막 이렇게 이게 나은지 나는 사랑을 할 줄 아는 건지 몸을 파는 사람인 건지 끊임없이 이제 고통 속에 있다가 그거를 이렇게 끝까지 갔는데 엔딩까지 라고 했을 때 저는 반대로 그 그레그의 존재나 산드라의 존재도 있지만 이안은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 이안의 캐릭터는. 그러니까 뭐냐면 좀 나름 평범해.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도 독자 입장인 것 같아. 관찰자죠. 네. 근데 이제 제르미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 하기오모토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완전 다 세팅을 일부러 누가 봐도 이입할 수 있는 되게 아이러니인데 누가 봐도 이입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세팅한 것 같아. 이 주변을 다 지우고 너가 만약에 덩그러니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몰아붙이는 것 같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라는 것이 이제 잔혹한 신이 지배한다 해서 그 잔혹한 신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세계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이거는 잔혹한 신이 지배한다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기오모토가 아까 인터뷰 얘기도 많이 했지만 하기오모토가 기본적으로 되게 좀 냉소적이잖아. 시니컬하단 말이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엔딩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해소를 가면 안 준다고 일부러. 그 인터뷰 중에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던데 그 행복에 관한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하기오모토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인터뷰를 본 거를 얘기하는 인터뷰였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에 관한 인터뷰를 보고 그게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사람이 행복이란 거는 뭔지 모르겠다. 그냥 살아가는 거다. 그거는 그런 걸 판단할 틈이 없다. 네. 그런 판단할 틈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근데 거기서는 행복이 당연히 없는데 그런 행복이 없으니까 난 죽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와닿았던 거지. 자기 삶이랑 그러니까 관통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딱 이게 그래. 이 잔혹한 시집이란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상태에 놓였을 때 내가 되게 안 좋은 상태야. 그러면은 내가 되게 행복이 없어진 상태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라고 끊임없이 묻는 계속 그래서 괴로운. 그래서 그 얘기 듣다 보니 약간 그 생각 들긴 게 행복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행복은 그냥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지. 할 수 있으면 추구할 수 있으면 좋다. 이런 거지. 그게 아니더라도 또 감정이 입되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거는 생존에 관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안도 그렇고 제르미도 그렇고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이안은 어쩌다 보니까는 이제 좀 잘 자란 부잣집 도련님으로서 안정적인 그 궤도 위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은 제르미는 의도치 않게 가장 어떤 밑바닥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엄청 어두운 공간에서 몸부림치는 상태에 돼버린 거지.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건드려서 사실은 사람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하죠. 아무리 가족이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이 있고 친구가 있고 연인이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아요? 전 자주 그렇잖아요. 사람은 당연히 누구나 혼자라고 느끼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작품. 이 엄청나게 잔혹한 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너는 어떤 행복을 추구할래? 혹은 행복이 없다면 어떡할래? 라고 묻기 때문에 엄청나게 훌륭한 작품인 거지. 제 생각할 때. 그래서 엄청 놀라운 거야. 그렇죠. 그 극단의 상황을 몰아가면서. 그냥 뭔가 저는 어떤 것 같아. 근데 만화 있잖아요. 만화라는 게 이제 최전 작가님한테도 많이 배우고 있지만 제가
그 체감한다는 거. 그러니까 독자가 이 캐릭터의 상태를 체감시켜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화 공부할 때 이제 저도 한 그게 한 세네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중요한 거고 그걸로 해서 칸과 연출을 쓰는 거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체감이란 단어가 이게 솔직히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맞나 싶을지는 모르겠어요. 간접 체험이죠. 간접 체험이란 지점에서는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연출 그리고 그 매주 돌아온 주말마다의 그 장면마다 다 그 뭔가 여기서 용어로 하면 탐미하는 듯한 그 원페이지 연출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페이지가 아름다운데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되게 뭐랄까 그 끝나고 나서 널브러져 있는 그 제레미 보고 있는 그 심정과 비처참하죠. 네. 그런 게 너무 느껴지게 연출을 잘한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너무 이거는 만화 미학의 정점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와 정말 보면서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미학적인 얘기도 이 얘긴데 그 전에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은 어떤 이게 보이즈 러브라고 하잖아요. BL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전에도 우리가 쉬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되게 그 일본 혹은 전 세계 어떤 그 BL의 어떤 혹은 동성애 코드가 있는 만화의 어떤 일종의 그 시초 혹은 바이블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 몰랐네. 바이블이야 바이블. 그러니까 이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계보가 여기서 얼마나 세련되고 사람들한테 보여질 것이냐, 되게 음습해지고 진해질 거냐,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적으로 될 거냐, 그거가 나뉘는 거예요. 그 한마디 이 분기점이에요. 사실 선언적인 작품이지. 그런 면에서 뭐 예를 들면은 저 백기야행 작가의 BL물들 보신 적 있나? 이마이치코. 이마이치코. 근데 그 사람 것도 보면은 이 사람의 이거에 되게 밝은 버전, 그 라인이 또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이제 음습한 버전이 있고 그 라인 이제 계보가 쫙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지. 데스카 우산 만화처럼. 근데 그런 면에서 그 미학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사실 그 원류가 갖는 힘이 그런 건데 우선 BL 같지 않아요. 그냥 저는. 그리고 왜냐면은 이 특히 제르미가 되게 그 남성과 여성의 어떤 경계가 없지 않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약간 그렇게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 완전히 그렇지 않나? 저는 되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물론 세팅 값은 이제 이 친구가 소년이고 남자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 남자냐 여자냐가 이미 중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야 되나? 네, 물론 표면적으로 얘가 소년이고 이제 양아버지니까 새아버지니까 오는 어떤 충격은 있지만은 이게 이 사람이 어떤 가해지는 폭력과 성적인 그런 요소가 더 드러나는 거지. 남자가 남자를 뭘 했네?는 사실은 중요하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리고 더 나아가 나중에 이안과 사실은 뭐 제르미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되게 놀라운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사실 궁금하긴 했어. 어땠나? 그러니까 어쨌든 세팅 값이 BL인 건데 BL이지만 근데 그거가 먼저 읽히는 게 아니고 그쵸. 다른 부분이 먼저 더 읽히면서 그게 그쵸.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니까 제르미의 인간이 더 먼저 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랑 잔내가 전면으로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둘째 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어떤 섹슈얼한 무언가가 벌어진 건데 제르미랑 그 사람이랑 근데 이 사람이 남자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게 신경 쓰이면 이게 못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되게 뭐 여기에 이성애자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괜찮다는 거지. 헤테로 연애를 하건 동성애를 하건 제르미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말도 안 돼. 이런 게 가능해가 아니고 이미 충분히 이건 동의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 연출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미학 얘기할 때도 하겠지만은 이 풍경이나 연출하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아름답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 이게 과연 남자냐 어떤 미적 어떤 하나의 완성된 피사체로 보이는 거지. 남자냐 여자냐보다. 그렇죠. 성별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연출이 그렇게 또 만드는 그쵸. 세팅값이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 잔혹한 신이 지배한다 같은 경우는 아예 BL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
그 토마의 심장이나 포에일독 네, 같은 그치. 그거는 약간 시초잖아요. 그치. 근데 그리고 약간 애들 얘기고 네. 서로. 네, 그것도 사실 사후적으로 약간 네. 이 사람이 그린 거를 시미즈 레이코 같은 사람이 그쵸. 나중에 네. 따라가면서 다 넣었지. 그런 게 약간 사후적으로 형성이 됐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사실 저는 이 작품을 약간 BL에서는 살짝 빼서 그치. 보는 네. 느낌으로 봤고 네. 저도 완전 제르미라는 어. 사람이 이 자기 삶에 일어난 이 사건들 속에서도 어떻게 계속 그쵸. 살아가는가 그거를 중심으로 본 것 네, 같고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저도 비엘을 몇 개 봤지만은 즐겨보진 않지만 왜요? 비엘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왜냐면 만화를 좋아하다 보면은 선택적으로 작가들이 좀 예를 들면 왕가위 그 해피투게더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실은 맞아. 제 남자들인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 사랑의 사랑 얘기지. 얘기지. 그런 면에서 선택적으로 일부러 하는 것 같아.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대상화는 만약에 제르미가 누가 봐도 여자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훨씬 더 이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연약하고 이야기 전개가 안 돼. 관계성도 되게 약해지고. 그러니까 시대적인 걸 반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어떤 중성적인 세팅을 함으로써 오는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 물론 당연히 표면적으로 이게 얼마나 의도된 건지 알 수 없겠지만.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도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게 미학적인 건데. 그러니까 인수 작가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11인이 있다랑 이거의 갭이 너무 커. 11인이 있다는 미학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면 제로라는 찾을 게 게 이 딱히. 사람의 실력이 제로라는 게 아니라 갭을 치는 갭. 0이었다면 이거는 거의 1000이야 1000.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실력이 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1권에 보면은 여기 몇 페이지야 이거. 처음에 산드라 1권이 아니구나 이거. 언제냐 이거. 기억이 안 나네. 92년? 아니 1권에서 그 55페이지. 56페이지? 55페이지? 이제 실수로 이제 죽는 장면 있잖아. 실제로 죽지는 않는데 병원에 실려가잖아. 그러면서 제르미가 내가 죽인 거야 하는 장면에서 하고 나서 딱 넘겼더니 내가 하면서 손이 이렇게 탁탁탁 애니메이션처럼 탁탁탁 되면서 갑자기 망상같이 완전 무슨 되게 아름다웠던 산드라나 있었던 순간에 떠오르잖아. 근데 이 연출도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하는 연출이 없어요. 특히 요즘 만화에는 이렇게 연출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체인소맨 작가가 이렇게 하긴 하거든 요즘에. 그 사람이 대단해. 사실 뭐 만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만화 팬으로서 만신 되려면 멀었고 왜냐면 만신은 데스카 오사무니까 제 생각에. 근데 당연히 너무 잘해요 그 사람도.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만화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시공간. 이 칸과 칸 사이의 갭을 멀리 떨어뜨리냐 좁히냐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길어진 거야 지금. 앞에 페이지와 이 페이지의 시공간은 너무 넓어. 근데 어디로 도착하냐면은 산드라랑 제르미의 가장 깊숙한 곳에 도착시키는 거야 독자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그건 내가 죽인 거다 한 다음에 보통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당연히 병원 장면. 아니면 제르미가 그냥 울고 있거나 쓰러져서 막 뭔가 부시거나 되게 1차원적이지. 근데 여기서 뭐라냐면 제르미와 산드라의 가장 깊숙한 순간에 도착시킨단 말이야 독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잘하는 거야. 근데 이게 체험이란 거 체험. 근데 이게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뭐 모든 콘텐츠 서사가 있는 콘텐츠 소비할 때 재미라는 요소에 대해서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재미 포인트 중에 공감하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 그 감정과 상황의 낙폭이 만들어주는 거에서 사람들이 감정을 뭔가 느낀다고 동요를 느낀다고 해요. 롤러코스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죽인 거다라는 감정은 이 친구가 결국은 내가 죽였다면 내가 살인을 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그게 진짜 최악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비참한적인 감정인데 이 다음에 어쨌든 그 감정의 이 두 엄마와 대칭되는 제일 행복했던 시간, 제일 뭔가 둘 다 되게 기분 좋았을 시절로 딱 보여주면서 극단적 대칭. 그 대칭을 만들어서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 때문에 그런 지점도 노리고 이 장면을 중간에 넣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이 발상의 그죠. 시작이 뭐냐? 체험이라는 체험. 이들의 관계성.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초입부에서 이 장면이 뭘 역할을 하는 거냐면 결국 제르미가 산드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레그한테. 네. 그 세팅이 너무 중요해. 끊임없이 산드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얘는. 부채 의식이 막 느낄 만한 네. 뭔가 그쵸. 작은 에피소드로 쌓는 그러면 거죠. 당연한 거지만 이게 독자한테 작가가 해야 할 일이 가장 먼저 뭐냐? 이 유대 관계. 이들이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사실은 이 산드라는 병약한 관계며 제르미는 그러니까 미성숙하지만은 지켜야 되는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희생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저기 11일 있다와의 갭이 크다는 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특히 이미지가 있는 예술은 무언가를 얼마나 더 보여줄 것이냐 덜 보여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장면에서는 확 이제 보여준 거지. 갑자기 도착시킨 거야 심연에. 근데 이제 그 초반 장면에서 이제 이게 지금 1권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처음으로 당하는 장면 있잖아요. 처음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 뭐 당연한 거지만은 나중에 만화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안 보여줘. 여기서는 정말 그리고 어떤 면 제일 무서워. 왜냐면은 근데 이게 아이러니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줌으로써 모든 걸 보여주고 있어. 왜냐면 상상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썸네일로 썼습니다. 어머. 제일 중요한 장면이다 생각해서. 그래서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내줬잖아, 썸네일. 마음 아파.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참 이게 보시면 그리고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맥락이 있긴 한데 칸을 쓰시는 걸 보면은 여기 앞에 아까 제가 탐미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칸을 이 하기오모토는 기본적으로 심상이 되게 극대화되거나 심상이 깊어지다 언제나 칸을 붙이는 성향이 있어. 근데 언제나 그런 약간 근데 이제 엄청 뭐라고 해야 될까 계획적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워낙 탐미적이니까는 감각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하긴 하는데 습관이 어떤 게 있냐면은 패턴이 어떤 게 있냐면은 심상이 깊어질 때는 칸을 막 덧붙여. 그러니까 홈통이 없어져. 홈통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도 보면은 파도가 치고 이럴 때 뭔가 미묘하게 경계가 막 무너지는 게 있거든. 예. 그러다가 이제 장면이 넘어가면 다시 홈통이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한 반복들이 있어. 저는 연출 관련해가지고 약간 네. 반대로 네. 이분이 여기서 칸을 되게 많이 쪼개고 약간 네. 감정이 격해질수록 예. 막 칸을 중간에 삽입하기도 하고 맞아요. 뭐 그런 자연물 것도 이미지 막 넣기도 하는데 맞아요. 중간에 보면 그 이안이 제르미가 사실 내가 죽인 게 맞고 나는 너의 아버지한테 그런 일을 당했다 라고 말한 이후에 이안이 그거를 부정하는 게 한 번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린든이라는 그 사람이 경찰이었나? 아니, 보험 무슨 보험사. 보험사. 그 사람한테 아니 사실 그게 증거가 망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르미가 망상임. 빠져 있어. 네, 그거는 자기 엄마가 죽은 게 너무 어. 슬픈 나머지 망상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그냥 한 페이지가 그 장면밖에 없어요. 그 둘이 대치한 장면. 근데 그 전까지 되게 막 자잘하게 잘라놓고 그러다가 딱 그게 딱 그리고 현실만 있거든요. 그 배경 있고 거기에 두 사람이 대치해 있고. 어떤 장면인지 알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만화를 생각하면 그 장면 그 부정했을 당시의 충격이 그 한 페이지만 딱 보여줬을 때 그치. 진짜 충격적으로 진짜. 근데 이게 참 네. 그 장면도 저 되게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은 진짜 절망적일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저는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내가 안고 죽으려고 했던 비밀인데 어쨌건 결국에는 일종의 구원으로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방으로서 그 당사자 가장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레그의 아들한테 그 얘기를 딱 꺼냈는데 너 미친놈이래 나보고. 부정당하는 느낌인 거죠. 자기 존재가. 그러니까는 당연히 제르미 입장에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르미 약간 멀쩡했어. 네. 그 이후에 애가 약간 이렇게 막 맛이 완전 갔죠. 맛이 가잖아. 근데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그 통찰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거기서 만약에 생각해 반대로 이한이 그랬구나. 내가 도와줄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한이 나쁜 게 아닌 거야. 누구라도 네. 당연히 처음에는 이한 형태가 이한처럼 행동하지 않더라도
당황하거나 부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해. 외면하거나.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걔가 그랬다고?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대단한 통찰로 그걸 연출해가고 있는 거지. 저도 사실 그 장면을 보고 3초 후에 근데 이한이 이러는 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그치.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 장면을 펼친 순간 진짜 절망적이고 그쵸. 이한이 진짜 밉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걸 느끼게 하는 그치. 게 다빈이 대단하다고. 특히 맞아. 처음에 20살, 19살 그때 봤을 때 네. 더 그랬을 것 같아. 진짜 충격적이었죠. 뭐야 얘네들. 맞아. 그리고 사실 맞아. 그리고 사실 계속 자잖아 막. 맞아. 서로 맞아. 서로. 사실 맞아 보면서 뒤로 가는데 짜증 나는 거예요. 이한이 진짜 얘도 똑같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그래가. 들었어요. 그래가. 약간 그리고 연출적으로도 자꾸 이 그레그랑 비슷하게 그쵸. 이렇게 표정을 계속 비슷하게 일치하게 아니면 디벨롭해요. 가면 가면도 쓰게 얹히고. 한다든지 그래서 얘도 솔직히 이한도 어른스러운 척하지만 얘도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미성숙한 거야. 사람이면서 자기 자신도 자기 존재랑 어머님이랑 이제 자기를 낳은 아버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런 부정하면서도 막 자기 존재에 대한 혼란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그 제레미라는 거에 대한 뭐 부정도 하고 그치. 그러면서도 같이 자면서 뭐 그런 약간 여러 가지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정신 이게 나가는 것 같았어. 근데 이게 독신이거든요. 네, 맞아요. 하기부터가. 맞아 맞아. 뭐 연애는 많이 해봤을 수도 있어.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 그 다카시 루미코도 얘기했었는데 그 인터뷰어가 뭐 어떻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 풍부해야 뭐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나 고등학교 때부터 만화 만화만 맞아. 다 집에 앉아서 경험 없다. 알바도 안 해봤다.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상상의 산물인 건데 그런 면에서 와 진짜 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만화했고 완전 그냥 상상의 산물로서 이걸 만들어낸 건데 진짜 대단한 게 아닌가. 경지. 그런 의미에서 돌아와서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작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계속 이입이거든요. 상상하고 이입. 이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거야. 저 사람이면 저런 행동을 할 거야. 근데 우리는 결국 이거 10권에 읽는 내내 결과적으로는 결국 조금씩은 어쨌건 동의한 거거든. 얘는 이럴 것 같고 쟤는 이럴 것 같아. 좀 짜증 나더라도. 예를 들면은 아까 이한 얘기로 돌아와서 맨 처음에 제가 또 그 얘기했잖아요. 이 되게 경험이 많고 되게 어른이야. 그러면은 이 제레미를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자기도 좀 이렇게 마음도 안 급하고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본능적으로 알긴 알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모든 걸 쏟아부어야 이 친구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걸 알아.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이 사람이라고 얘가 특히 그래서 상징적인 게 뭐냐면 돈을 주잖아. 돈을. 그리고 사실은 보스턴에 그 전에 이제 그 몸을 사는 걸 떠나서 그 전에도 보스턴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을 주는 거야. 친구들한테. 밥 사주고 뭐. 그러니까 이한 사실 되게 캐릭터로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험이 많고 예를 들면 그 정신과 의사나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이런 게 있는데 이한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든 근데 최선을 다해서 제레미가 그래도 도와줘서 이한이 도와서 제레미를 데리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자기 앞에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제레미가 앞으로 있음으로써 내가 그 사람이 느낀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뒤집어진 것밖에 없어. 내가 그레그랑 비슷한 사람이고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피. 근데 어쨌건 본능적으로는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인데. 근데 이 이한이랑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헌신이 아니라 돈인가 뭐 그런 거죠. 스킨십인 거건 스킨십. 안아주고 키스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돈이라는 건 이제 좀 약간 부가적으로 이제 사용되긴 하지만 사실 그건 돈은 결국 안 주잖아요. 예. 근데 라고 했을 때 모르게 제 생각에 조금 이게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이게 이럴 수 있겠다 싶어. 그런 면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그랬던 적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럴 수 있겠구나. 그게 이 작품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맞아. 이거를 보게 하다니. 이거를 저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게 하다니. 그렇죠. 저는 그게 대단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어쨌든 이한이 제레미의 어떤 그 상대역이지만 뭐랄까 구원해주는 대상이지만 이 이한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완벽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얘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능적으로 얘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도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같이 나아가는 서사를 이끌어낸 게 그렇죠.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인 캐릭터 설정을 한 그래서 것이. 이게 언뜻 보면은 막 뭐야 얘네들 막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아니면 막 뭐 누구 좋아했다가 쟤 좋아했다가 이러고 싶은데 사실은 반대로 이게 어떤 이 캐릭터들의 혼란 혹은 자기 정체성까지도 만약에 네, 얘기한다면은 그런 것까지도 이제 포함된 갈등인 거지 혼란이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 와 이게 굉장한 걸 하면서 보게 되는 거지. 맞아. 이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른 여기 나오는 이제 어른들조차도 그 뭐죠 나타샤였나? 그죠 언니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나타샤 어쨌든 네. 근데 리리아 되게 언니.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분도 되게 그냥 되게 성인군자처럼 뭔가 되게 현명하고 뭔가 다 알 것 같은 어른 이미지였지만 그렇죠. 그분 자체도 어떤 제레미가 당하는 걸 보고도 눈 감는다든지 방조를 한다든지 할 수 또 있는 게 그분도 없고. 피해자였고 사연이 있고. 네 그렇지. 그렇고 또 이제 심지어 산드라 자체도 이제 할머니 그분의 이제 할머니나 이제 가족 이슈가 있었던 것도 그랬었고 어쨌든 약간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모두가 막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되게 완벽하거나 다 완성된 느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그렇고 완성된 인간이란 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작품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모두가 이제 미완성적인 존재로서 이제 결국 이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같은 게 느껴져서 나름 이제 이게 보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희망 같은 거를 갖고 끝까지 볼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타샤도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직후에는. 그렇지. 근데 이제 제레미가 린포레스트 거기로 네. 오두막으로는 가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되게 집 안으로는 못 들어오지만 그치. 거기서 꽃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완전 갈등이 풀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기 안에서. 맺음은 된 것 같은 희망 그런 모습을 같은 거.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게 이게 너무 어려워. 맞아. 이런 너무 상황에 심연이야. 놓였을 때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제르미 같은 포지션이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보다 보면은 너무 그게 엄청나. 이 설정이. 근데 뭐지 곁에 결국 나중에 죽게 되는 심리학자 맞죠? 네. 상담하는 네. 그분도 그렇고 다 결국 이 사람들이 제 3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지만 쉽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알려야 된다. 라는 말. 그래서 가족한테 얘기하라고 하잖아. 그 말밖에 없어요. 솔직히 옆에서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이 너무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을 봤다고 하잖아. 네. 맞아. 왜냐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를 자기는 봤으니까. 자살하는 그러면서 애들 자기도 많았어. 사실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고민하잖아. 죽이는 게 맞나? 그 살인 피해자가 계획. 거기에 내가 동의해야 되나? 이런 갈등까지 하잖아. 그 심리학자가. 그러면서도 참 이게 굉장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좀. 이게 원래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은 이제 질문 같은 거를 준비해 오잖아요. 근데 저가 그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물어보긴 좀 그렇잖아. 이 내용에서는. 근데 생각하게 되죠. 근데 나라면 그거를 내가 이었으면 어땠을까? 제 말은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거를 질문하기가 좀 그래서 좀 다른 질문을 준비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네.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계속 이게 그래서 잔혹한 신의 집이라는 제목이 너무 잘 지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관통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살아가는 태도, 그냥 살아가야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는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를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는 거나 아니면 아까 영화 보거나 만화 보는 건 너무 사치인 거야, 제르미한테. 그쵸. 사실 바꿔 살아있는 얘기하면 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근데 어떤 조그만 행복이나 즐거움이 우리는 어떤 삶의 곳곳에 녹아 있는데 그런 게 제거돼 있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배우고 세뇌당하고 이제 그 미디어에서 노출되고 하는데 과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제거됐을 때 나는 뭐가 남느냐?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렇잖아요. 어떤 인간이 살면서 어떤 고향감을 느끼거나 어떤 가치를 느낀다는 거는 뭔가 우주를 탐험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작가라면 작품을 해서 어떤 인류 역사에 남긴다던가 그게 아니더라도 당장 뭔가 작은 걸 하나 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기쁜다던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하는데 그리고 사실 그것이 행복이라는 어떤 단어랑 연결되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제거됐을 때 그런 게 없을 때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계속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우연에 의해서 끊임없이 불행이 약간 나한테 세팅돼서 특히 유년기 때 뭐 부모를 잃고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어쩌다 보니까 빚이 생겼고 뭐 가족을 잃었어. 그리고 뭐 친구와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도 예를 들면 뭐 손상이 하나 있어. 그렇게 돼서 어쩌다가 보니까 25살 때 그렇게 됐어. 라고 했을 때 굉장히 하지만 난 살아있고 살고 싶어. 근데 되게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이 제거된 상태라고 했을 때랑 사실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것 같아. 이 어떤 사실은 거칠지만은 사랑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이거를 묻는 건데 그 통찰이 놀라운 거죠. 이게 사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에 이걸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드래곤볼이랑 슬램덩크 한참 연재될 때예요. 열혈만한. 버블이 이제 완전 폭발할 때잖아. 일본에서는. 근데 그 시대에 이걸 해서 사실은 외치는 거거든요. 야, 이 세상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너희가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생각해봐 이러면서 내 얘기 잠깐 들어봐.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약간 되게 놀라운 게 아닌가. 그 시대 안에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엄청 행복하고 돈 펑펑 쓰고 그렇잖아요. 막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시대예요. 이때가 일본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이란 건 가만히 있어도 막 그냥 돈이 막 굴러 들어올 때라니까. 근데 지금 이런 거에서 잔혹한 신이 지배한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굉장한 거야. 그러니까 행복이 없다면 그래 너희들이 지금 그 행복이 없다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우리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이게 대단한 거죠. 너무 슬프다. 근데 반대로 되게 멋있지 않나? 그런 게 뭐, 제거됐을 그렇죠. 때, 그런 게 제거됐을 때 정말로 되게 어떤 조용한 그 고요 안에서 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남아야 한다면 뭐 때문에 남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내가 뭐 진짜 냉철한 시선인 거죠. 근데 그런 행복이 제거됐을 때 너가 남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엄청 다르죠. 그렇죠. 그 지점을 이 만화를 혹시 저희 방송을 듣고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책을 덮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다라기보다는 좋을 것 같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 얘기를 너무 안 하죠, 성인 작가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게 방송에 후원이 들어오긴 했어요. 많이 들어왔던데 뭔가 여기저기. 그러니까 망가다 코너에도 들어왔고 근데 잠시만요. 댓글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갑자기? 얘기를 하셨으니까 나온 김에 이토준지 편에도 미약탐구의 공교종 작가님 편 두 편에도 요키도키님께서 1,000원씩 후원을 해주셨고 그런 게 다양하게 왔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약간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할 때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망가다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서 좀 잘 안 하는 이유가 자칫 그게 너무 가벼워 보일까 봐 다루고 그거는- 있는 주제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아니요 한없이 아니요, 이미 가봐요. 완전 필요하죠. 아니 저기 이상한 오타쿠 4명이 모여서 피드백인데. 만약에 이거보다 가벼울 수가 있나? 그러면 여러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왕이면 정기 후원 해주시면 아무리 저희는 진지한 척해도 가벼워요. 그렇죠. 작가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항상 작품 보면은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엄청 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작품이 끝나는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얘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꼭 제레미랑 해봐요. 이안이랑 이미 이 작품은 이 작품으로서 훌륭하지만 어쨌든 결말이 열린 결말도 아닌 것이 완전히 마침표 찍힌 결말도 아닌 것이 그냥 얘들은 그런 큰 풍파를 겪어서 이 상태가 됐어 하면서 딱 그냥 끝내주는 거잖아요. 작가가 여기서 끝이야. 그치. 현재 진행형에서 끝나는 느낌이지.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결국 이안이랑 제르미도 뭐가 어떻게 안 되지.
그렇게 사랑을 외치더니 둘이 사귀는 것도 아니고 사귈 수도 있고 뭣도 아닌 약간 뉘앙스는 있지만 근데 나디아도 어쨌든 아직 껴있고 뭔가 나중에 정리 안 보면 됐죠. 너무 복잡해. 마지막에 보면은 그냥 뭐 방학 때 만나는 사이처럼 이렇게 돼버리면서 정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하는 뭐 방학 때 어쩌자는 거야. 온다 뭐 안 온다 뭐 이런 정도로. 12월 12월에. 그러니까 다음에 이하는- 여름에도 와 이랬나? 여름 맞아. 방학에도 맞아요. 와. 그런 얘기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난 뭔가 막 아 이한 짜증나서. 혹시 어머니세요? 제르미 어머니?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냥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이러고 나서 시간 이게 작품이 96년인가 94년인가 그때 네. 완결. 맞아요. 완결이 났어요. 네. 보면은 지금 한 20년 흐른 거잖아. 네. 네. 30년 흘렀나? 거의 그렇죠. 30년이구나. 세상에. 30년 맞아요? 30 거의 거의 30년. 30년 거의 30년. 왜냐면 흐른 92년이면 30년이니까 30년 정도 흐른 거니까. 28년 된 거. 얘들 지금 뭐 하고 살고 있을까? 만약 살아 있다면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냥 이거는 뭐 꼭 질문은 아니고 꼭 답변을 달라는 건 아닌데 뭐 먼저 저는 저부터 이제 얘기했으니까 먼저 얘기를 하면은 전 제레미는 많이 밝아져서 그냥 살 것 같아요. 완전 치유됐다라기보다는 그 주변의 상황이 이 사람한테 뭔가 탁 터트릴 수 있는 뭔가를 건드리지 않는 상황만 되면은 이 사람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 이런 것들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레미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거의 머리가 멍한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 환경만 잘 조성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의 도움만 있으면은 뭔가 자신이 주도적으로 생각 안 하더라도 그 삶을 그 어느 정도의 웃음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근데 이안 같은 경우는 결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얘는 그러기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생각을 이미 아직도 계속 많이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가진 건 또 많아. 근데 그 가진 거 많은 게 이런 사람한테는 그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때 감정 기복을 오히려 만들어내는. 풍족한 게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나중엔 제레미랑도 만나지 못하는 사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제레미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 그래요?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재밌다, 근데. 생각해 보는 거. 둘은 어때? 이런 상상 재밌다. 이하는 망가졌을 것이다. 저는 이제 방금 생각 거의 안 했거든요. 왜냐면 왜냐면 그냥 작품 자체도 좋으니까. 네, 딱 거기서 끝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한 사실 대가리 꽃밭으로 살 수 있었잖아요. 이 사건을 맞아. 모르고 살았으면. 그치. 근데 이 제르미를 통해서 알아버려서 이 사람의 정신에 진짜 엄청나게 큰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저도 비슷하게 약간 이한이 휴증 기간으로 보면 이한이 오히려 더 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한이 생긴 것도 잘생기고 모든 시약에 나오는 비극의 조건을 얘는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나중에 추락하게 될 거다. 잘생기고 금발이 흰머리에다가 돈도 많아. 여자한테 인기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엘리트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라서 추락을 상상하기에 다분히 좋은 그런 캐릭터로 돼 있죠. 작가님 볼 때. 저는 제레미랑 이하는 한동안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살다가 나중에는 제레미가 도예하잖아요. 도예 같은 네.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 치유 목적으로 도예하다가 그렇게 도예로 왠지 성공하고 하든지 어쨌든 근데 약간 좀 자기 치유를 하면서 뭐 의지가 재활 같은 강한 것도 애니까. 좀 하면서 뭔가 좀 잘 살 것 같고 이한이랑은 이런 관계가 길게 이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근데 타락한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마음의 부채감이나 어쨌든 죄책감 같은 거는 되게 타락보다는 추락 이런 뭐 느낌. 추락 뭐 어쨌든 그런 그러면은 식으로 하는데 이런 잘살것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인 건 이한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얘는 주변에 뭐가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아니라 작품에 보면은 얘가 이한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서부터 보면은 자꾸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기준을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계속 행동을 해요. 하다가 제레미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얘는 이미 그런 식으로 생각을 사고를 사유를 하는 사람이라 뭐 제레미랑 잘 안 되든 잘 되든 나중에도 이 작품 끝나고 나서 20-30년 동안도 그런 사고 패턴을 멈추지 못할 사람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생각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피폐해지고 추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저는 근데 피폐해지고 추락할 그러면은 것까지는 생각 그러면 제르미가 괜찮으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안 괜찮아질 거 그거랑 같아요. 또 별개의 영역으로 혼자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약간 다른데 저는 이게 그냥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은 살면서 이게 당연히 웃긴 얘기인데 그냥 내가 진짜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혹은 이 사람이 날 미친 듯이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가족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험이라는 게 되게 진짜 흔하지 않잖아요. 인생에 뭐 이러면 뭐 되게 무슨 자기 개발서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런 사람 한 명이면 됐지 뭐 그런 사랑 한번 경험했으면 충분하지 그런 인생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당연한 거지만은 뭐 길게 살았건 짧게 살았건 우린 본능적으로 알아.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진짜 미친 듯이 힘들다는 거를.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물며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도 날 사랑해.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인 거야. 진짜 그야말로. 정말 찾기 힘들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어쨌건 결국에는 어떤 운명의 굴레에서 미친 듯이 망가졌지만 이 이안과 제르미는 사실은 이거는 뭐 이렇게 되게 운명적인 거긴 하잖아. 이런 거는 사실은 이렇게 경험을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매운맛 연애인 거야. 너무 매운맛 연애를 둘이 한 거야 지금. 틈새라면 연애를 해버린 거야 지금. 근데 어쨌건 잠깐 떨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한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계속 갈증이 생기거나 혹은 다시 돌아가거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그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잘 안 되고 망가진다? 그거는 둘 때문인 것 같고 만약 잘 된다? 둘 때문인 것 같아. 그냥 제 생각엔.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한 거에 동의하는 건 뭐냐? 키는 제르미한테 있어. 맞아. 왜냐면은 이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병약해. 얘는 사실은 되게 무방비 상태인 거야. 근데 제르미는 사실은 정말 굴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르미가 너무 망가져 있어. 제르미 사실 진짜 얘가 막 어떤 아무것도 없잖아. 뭐 얼마 하면 되는데 막 계속 누굴 만나도 사실 되게 텅 비어 있잖아. 약간 정말 이거는 약간 어떤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경계를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제레미가 이건 되게 잘못된 거네. 나 약간 좀 더 멋진 혹은 제대로 된 인생 살고 싶어라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 네. 와, 근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면은 모르겠어. 그게 가능하다면 나는 이한이랑 되게 행복하게 둘이 잘 살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둘은 벗어나지 못하되 계속 괴로운 채로 살아갈 것 같아. 그 둘의 굴레 안에서. 근데 저도 아까 방금 저 얘기할 때 말 못했는데 안 된다는 게 뭐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레미가 놔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이하는 제레미를 떠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사실 계속 맴돌면서 부채감처럼 어쨌든 사랑이 조금 뭐 나중에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 그런 애정이나 사랑 같은 건가?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뭐 진짜 사랑적인 걸로 완결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어쨌든 그 주변에 계속 맴도는 그런 사이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진짜 너무 무슨 좋은 생각이 나오는 글처럼 이런 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한 거지만 이걸 상회하는 사랑을 만나면 되거든요. 제 생각에 둘 중에 한 명이 둘 다 만나면 제일 좋지. 근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 적어 이 세상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좋은 환경이라는 게 이제 제레미한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영화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영화를 전체를 여기에 대입하자는 건 아니고 올드보이 마지막 장면 보면 가인 씨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넓은 눈밭에서 그냥 끌어안으면서 계속 이렇게 품어주잖아. 그 정도 감정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여자, 그런 여자가 남자건 여자건 그런 사람이 곁에서 지켜준다면 제레미는 저 상태에서도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게 엄청 힘들어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한도 그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안 되고 망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된 거잖아. 근데 실제로
생각해봐요. 누구랑 연애를 하거나 혹은 내 정말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이 되게 뭔가 망가져 있어. 근데 그렇잖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알코올 중독이라 해봐. 예를 들면 그럼 알코올 중독에서 막 생활이 안 돼. 근데 왜냐면 내 뭐 동생이나 형이야, 누나거나 혹은 아빠나 엄마야. 근데 되게 냉정하게 이걸 팽개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케어해주고 구원해주려고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일상생활 할 수 있게 내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봐. 그러면은 다 필요 없고 그냥 한 최소한 3, 4년? 혹은 5년 이상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한테 모든 걸 헌신해야 돼. 그렇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힘들지. 그게 사랑이죠. 그런 사람을 근데 만약에 내가 타인으로 만나야 돼. 타인이 날 그만큼 사랑해. 내가 막 이런 상태인데도 내가 뭘 해도 날 그렇게 해줘. 정말 그거는 쉽지 않죠. 하늘에서 별따기죠. 맞아. 그래서 참 놀라운 그러게. 거고. 근데 연출 얘기 아까 못했는데. 좀 연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시간 끝났는데 너무 그냥 하나만 얘기하고 저도 싶으면 얘기하고 엄청 싶었어요. 뛰어난 거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엄청 인상적이었던 건데 그냥 뭐랄까 이게 너무 많아서 사실 얘기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화마다 뭐 그런 그치. 게 네.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 이게 전반적으로 이 작가님이 되게 시공간에 대한 거를 되게 몽롱하게 만드는 그 밀당 너무 너무 잘하시고 그걸 약간 마약한 거 같잖아. 우리가. 진짜 네. 뛰어넘는 연출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조금 재밌게 봤던 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네. 뭔가 잠시만요. 그러면 내가 30분 연장하고 올 테니까. 그죠 그런 거거든요. 이게 4시 반까지? 3시 반까지 지금? 근데 30분 네 그렇대요. 무슨 약간 노래방 연장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거는 이제 5권에 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근데 막 엄청 그냥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한과 이한. 127페이지부터 이제 거의 후반부까지 드는 거의 그냥 아예 전반적인 건데 이안이 이제 그레그가 그랬다는 걸 알고 끊임없이 자기한테 질문을 하는 화예요. 5권이. 근데 거기에서 뭐 유독 5권만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만화는 이게 뭔가 되게 연극적인 연출이 되게 맞아요. 엄청 도드라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권에서 보면은 그 120페이지부터 이안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 연출이 나와요. 근데 분열된. 그거를 분열된 자기 자신인데 이게 되게 뭔가 연극의 한 장면에서 보는 원맨쇼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되게 잘 하시거든요. 실제로 연극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 어. 다른 단편이나 만화 보면은 네. 이렇게 무용이나 혹은 판토마임식의 네. 어떤 연출을 되게 많이. 네. 그래서 약간 뭔가 대사 없이. 인물들의 인앤아웃도 되게 장면은 고정돼 있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전환되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뭔가 좀 더 연극적인 느낌이 들고 그 와중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레그와 그리고 커튼 같은 그런 소품도 또 되게 단촐하면서 뭔가 그 혼자 1인극 하는 사람을 보는 근데 듯한 그 커튼이 이제 키워드적으로 네. 단촐한 맞아요. 게 아니라 그쵸 사실 계속 그걸 관통하지. 그쵸 처음에 그 분홍색 커튼에서 감색 네, 감색으로 감색 바뀌고 근데 그것이 관계적으로 제르미와 산드라와 그레그를 사실 말해주는 거기도 하고. 네, 그건 끊임없이 나오죠, 상징적인 의미로서 소품을 되게 잘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 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안의 내면 시면이 퇴장하는 장면도 어떤 관 안에 묻어두는 느낌으로 부정하는 듯한 느낌의 연출로 사용하신 느낌 되게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맞아. 막 놀라워서 소름이라기보다 뭔가 무서운 무서워서, 느낌으로 소름이 돋아서 그리고 이건 뭔가 얘기하고 아무렇지 않게 연출하잖아. 네, 그리고 이걸 약간 뒷전으로 든 듯한 느낌으로 무시하려는 듯한 맞아. 그런 이안의 심리 같은 것도 근데 눈 띄어서 이미지가 좋았어요. 너무 잘 쓰잖아요. 진짜 너무 멋있어. 저도 그래서 여기 몇 개 해온 게 1권에서 여기 104페이지인데 104, 105, 106, 107 이렇게 이어지는 연출에서 그레그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죽을 뻔한 장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레그가 갑자기 화락 꼈더니 딱 넘겼더니 연속되게 딱 착착착 약간 그 뭐랄까 이게 그 무슨 풀 위로 이렇게 연속되게 애니메이션처럼 하면서 이렇게 도망치잖아요. 맞아요. 이 장면도 보면서 뭐냐면 이게 1권에 그러니까 세팅 설계를 진짜 잘했다고 느꼈어.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안 보여줘.
그리고 점점 뭐가 있냐면 그걸 보여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되게 이 사람이 진짜 노련한 게 뭐냐면은 완급 잘하는 게 처음부터 갑자기 나중에 2권 3권 나오면 막 계속 막 벗기고 벌리고 채찍, 채찍하고 휘두르고. 막 난리 나잖아. 아, 네. 근데 1권은 너무 꾹 참아. 지금 이 장면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되게 아름다워. 심지어 되게 불쾌한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연속되게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이거를 되게 자세히 관찰하게 해. 그러니까 슬로우. 되게 대단한 거야. 처음에 성교 장면을 아예 안 보여주고 이번에는 또 천천히 약간 준비시켜.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대단한 거고 또 여기 보면은 1권에 되게 힘이 많이 실렸는데 여기 270페이지 보면은 오, 나 이 네. 장면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 271페이지 보면은 저도 이거 골랐어. 그러니까 아, 여기 이 장면 딱 이게 대사 한마디도 없는. 대사 한마디도 없고 페이지를 넘겼는데 이제 이게 뭐냐 이한이 찾아다니는 거잖아. 근데 이제 딱 이제 찾았는데 이거는 이게 되게 선언적인 거잖아. 이게 사실은 이한과 제르미의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딱 뭐랄까 특히나 저 뒤에 사실은 그 이한이 나무 뒤에 있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제르미는 어떤 이게 넝쿨 같은 거라 하나? 네. 넝쿨 같은 거 숲풀 밑에 같은 있고, 거 아래. 숲풀 밑에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 둘의 관계나 어떤 경계나 이런 걸 다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그림이 좀 이상해. 약간 평면적이기도 하고 파나 같기도 하고 이렇게 몽근이 납작해. 뭔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이 상징적인 장면을 그림으로 딱 경험시키는 이 둘의 관계를 선언적으로 맞아.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무의식을 확 심어주는 네. 그러니까 독자한테 이거는 그레고와 제르미가 아니라 이완과 제르미의 이야기야라고 딱 이렇게 무의식에 심어주는 장면이고 그 제르미가 슬퍼하는 장면이나 이런 포즈나 이런 연출이 너무 잘했어. 맞아. 전 너무 이거 보면서 탕미적이야. 저 이거 보면서 무덤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죠? 네. 그래서 되게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면 되게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물론 중요한 처음에 장면이지. 등장하는 장례식 장면도 그렇고 약간 뒤에 가면 뭔가 수미상가 그치. 비슷하게 일부에 네. 그게 나오는데 3권인가 다시 이제 나오지. 네. 다시 4권, 1권에 4권일걸요? 1권 장면 네. 이어지 4권에서 네, 그래서 사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이안이 제레미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뭔지는 안 나오지만 뭔가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를 이안은 느꼈잖아요. 나중에 나오면은. 근데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치. 것처럼 이거는 이안과 제레미의 이야기구나라는 거를 딱 선언하는. 이미 선언하고 설계가 다 돼 있다는 그리고 거. 이 구도나 이런 게 너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미지로 경험하는 거에서 너무 깨달은 사람이야.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미지가 있는 예술은 언제나 주제를 담은 이미지를 향해 간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제를 담은 이미지를 향해 간다. 독자는 그거를 체험하는 데 있어요. 그 미학의 정점에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걸 끊임없이 잘하고 계시고 이거는 이제 그런 거의 초반이고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되게 추상도 쓰기 시작해. 네. 추상도.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건 222권인 것 같은데 225페이지 그 검은 고양이 벽 나오는 무너지는. 편. 네. 어. 나도 여기도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그냥 에드가 앨런 포 얘기를 그냥 빗대어서 이제 복선 깔긴 깔잖아. 근데 이 장면이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뭔지 모르겠잖아. 얘가 혼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부서지는데 제르미가 이렇게 나와. 맞아.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그냥 멋으로 장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쓰잖아. 네. 뭐 나의 시체를 계속 숨겨야 돼. 뭐 하지만 이걸 이겨내야 돼.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하니까 문학적이지 사실은. 네. 그러면서 와 진짜 이 사람은 근데 이거를 글이 아니라 이미지로 쓴 거니까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네. 그리고 약간 이때가 제레미의 그 영혼이 깨진 그치. 거에 거의 처음이었을 그치. 거예요. 그래서 이 그치. 이후로 계속 얘가 이제 뭔가 조각적으로 깨진다든지 연출을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하지. 연출이 그래서 숨겨야 된다. 네, 이런 그 식으로. 이후부터가 계속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체가 막 동강동강 절단되거나. 조각 난다던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303페이지. 300페이지. 그 진짜 가로로 쫙 펼쳐지는 장면. 이 장면이 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 일본 만화 이론서나 혹은 잡지나 이런 거 보면 항상 언급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만화 역사에 되게 중요한 페이지인 것 같아. 이래저래 그 일본 내에서도 비평적으로도. 근데 자세히는 모르겠어. 근데 예전에도 얘기하긴 했는데 이게 좌우.
그러니까 이 친구의 여기에 이제 만화 미학적인 요소가 다 심플하지만 다 들어갔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제르미의 심상을 따라가는 이제 시선의 정방향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이게 내려가는데 아시겠지만 앞뒤로는 이런 칸을 절대 쓰지 않아 하기오모토가. 갑자기 좌우로 열더니 가로로 긴 만화로 가더니 처음에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점점 가는데 그 역방향 그 뭐냐 저기 이제 겁탈당하는 장면이 역방향 시선의 역방향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네. 오른쪽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끝으로 가는 왼쪽으로 이제 격하게 이동하는 이 심리 상태를 이 한 장면에 다 담아내는 거잖아. 맞아요. 진짜 아름다운 괴롭지만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지. 진짜 마음 아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넘기면은 이 장면도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이게 몇 페이지더라? 여기 있다. 156, 157. 네, 맞아요. 제가 그거 저도 150. 상관이구나. 네, 저도 그거 해가지고. 맞네. 이거 너무 마음 아팠어.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미지 주제를 담은 이미지를 향해 간다 아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레미가 어쨌건 이제 맛이 가는 거잖아. 네. 점점 무너지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 장면이 뭐냐면은 반대로 봐봐요. 이게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홈통과 홈통 독자가 계속 보정값을 만들면서 좋게 해석하면서 재밌게 보려고 노력해요 만화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은 뭐 애니메이션이나 연극이나 영화나 뮤직비디오에서 만약에 이렇게 연출된다고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있는데 막 조각나. 그러면 이게 되게 자칫 유치해져요. 혹은 너무 직관적이야. 근데 이 만화는 뭐냐면은 이미지로 갑자기 띄엄띄엄 홈통홈통이 있음으로써 이 움직임과 리듬감을 다시 독자가 보정하면서 보니까 네. 이 장면이 너무 충격적인 거지. 음. 제르미의 상태에 너무 이입하게 되는 장치인 거야 단지. 그렇잖아요. 엄청 시적인 순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아름답고 괴로운 순간이지. 예. 이 장면 엄청 멋있잖아요. 네. 저도 충격받았어요. 저장했어. 슬펐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지. 근데 너무 잘 표현했어 이 순간을. 제르미의 감정 상태를 무너져 내리는 내 상태 있잖아. 사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뭐냐 벽에서 하얗게 무너져 내리는 네. 이 장면은 네. 사실 연결되는 거고. 그쵸. 이 사람이 조각 난다는 거에 대한. 근데 뭔가 계속 이런 암시적인 이미지들이 계속 계속 나오죠. 나와요. 계속 나오지. 이 작품은. 근데 그거를 너무 잘해. 너무 탐미적이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너무 괴롭게. 변주도 진짜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변주도 너무 많아. 정말로. 반복적인 느낌 하나도 없고. 네. 그래서 대단하지. 이 사람의 그 고통의 끝은 진짜 없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걱정까지 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집요하죠. 진짜로 끈질기고. 시건 내내. 근데 그게 현실이지 않을까? 현실은 더 힘들 수도 힘들겠죠.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리고 저는 그냥 이거는 작은 건데 이분은 진짜 여백을 허투루 두지 함부로 안 두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는 되게 작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음. 5권에 50페이지 보면은 이런 솔직히 허공으로 남길 수 있거든요. 그 1, 2, 3, 4번 여기 이거 세로로 덩굴 사이에 숨겨진 제르미 느낌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몇 권? 네, 5권? 눕힌 5권에 50페이지?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재밌다. 여백은 항상 이제 그치. 필요하실 땐 쓰긴 하는데 텅 비어도 사실 문제가 전혀 없지. 이걸 보면서 솔직히 이거는 없어도 될 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이분은 근데 그런 타입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완전 맥시멀리스트인 것 같아요. 이분 그런 타입 아니구나. 여백을 함부로 두지 않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아. 네. 힘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러면서 진짜 비울 때는 또 비우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의도된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 이야기랑 잘 맞아. 이 꽉 차고 답답한 게 사실은 이 제르미의 감정 상태나 이야기 주제랑 되게 연결이 잘 돼가지고 사실 너무 이렇게 그 하기오모토의 어떤 일종의 주제성, 네. 이 사람의 관통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도 딱 연결돼서 참 희대의 걸작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좀 놀라운 거는 이분은 이제 장소 설정 같은 것도 그치. 진짜 치밀하다는 너무 생각이 잘해. 들었던 게 이 미장센. 저택 미장센이 진짜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이 저택의 구조 같은 것도 가운데 이제 내려오는 그 맞아요. 나선형의 그 계단 계단. 같은 것도 되게 주목할 법하고 나중에 이제 제레미가 묵게 되는 그 학교 기숙사 철문. 둥근 철문도 있고 이제 둥근 지붕이 있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무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레미가 혼자 묵게 되는데 나중에
또 이제 제레미가 또 시면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 제레미의 조각된 몸 이미지적인 맞아, 몸 맞아, 연출이 맞아. 그 그 문양처럼 구체관절 와. 인형처럼. 네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맞아. 아 진짜 치밀하게 그 장소 세팅 같은 음. 것도 신경을 쓰시는 약간 완벽주의자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사건 중심으로 가는 면이 있긴 해. 이게 좀 지쳤는지 훨씬 세련됐고 초중반까지 맞아. 훨씬 세련됐고 훨씬 더 신경 쓰고 있고 훨씬 더 힘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확실히 그런 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너무 잘 잡혀 있지. 그쵸. 진짜 미장센이 뒤엔 약간 정리해야 되니까 그런 거. 근데 어. 너무 잘했어. 근데 맞아, 너무 10권까지 어쨌건 보는데 특히 처음 보는 사람은 쉬지 않고 보게 되지. 어쩔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죠. 멈출 수 없지. 얘네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그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다비님 이번 처음 같이 해보셨잖아요. 네. 어떠신가요? 망가다 할 때랑 얘기 잘해야 돼요. 아니 상관없어. 일단 되게 재밌었고 그 음. 망가다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고른 걸 많이 하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거 올 때 그 성윤수 작가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어차피 최재훈 작가님이 말 많이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두 분이 할 얘기가 넘치는 분들이라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딱 만들어서 화제를 던지면은 쫙 맞아요.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중간 중간에 떠오르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망가다에 가서는 말을 줄이는 걸로. 농담이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하면 좋겠다고 했던 게 딴 건 아니고 네. 아무래도 저는 의도하고 의도치 않고 말이 많으니까 이왕이면은 그래도 한 분 더 계시면 제가 또 한 마디 더 줄이게 되잖아요. 그게 좋기 때문에 네. 저도 얘기 많이 듣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음. 그러면서 좀 오늘은 그래도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조금 네. 예전보다 훨씬 더 말씀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야기 이 만화 작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망가다 12번 망가다 아니에요? 네? 망가다. 미약한 뭐야. 거예요. 서운하게. 매주 망가다를 외치다 보니까 우리 기속되나 봐. 진짜. 자, 미약탐구의 밑으로 이번이 들어가나요? 12번째인가 그렇죠? 네. 12번째 방송 하교모토의 11인이 있다. 그리고 잔혹한 신이 지배한다. 함께 해봤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